자, 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방송을 좀 해봐야죠. 자, 오늘 우리가 빠르게 빨리빨리 중요한 내용들 짚어보고 방송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파동, 그죠? 파동이 이전 파동과는 다른 파동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봤었어요. 코스피 이건 예전 겁니다. 예전 거. 이전, 수정 전. 이전의 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증시는 크게 세 번의 대세 상승 구간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1980년대 초반부터 있긴 있었어. 근데 지수가 만들어지진 않았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요게 이제 코스피 시장이 출범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가다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신흥시장이 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흥시장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상승을 보입니다. 대단한 상승을 하죠. 이게 이제 자본시장 초기에 이런 상승을 보이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환율만 봐도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예전에는 뭐였어요? 바스켓으로 움직였다고. 그죠? 한국은행에서 고시를 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게 바스켓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IMF를 겪고 나서 뭐가 됩니까? 자율시장으로 바뀌죠. 그죠? 시장에 맡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차차 저걸 합니다. 진화를 해 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98년도까지 90년대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IMF를 두드려 맞죠. 그죠? IMF가 나옵니다. 그래서 IMF 직전까지 한 13에서 15년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에서 5년 조정을 해.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합치면 한 17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17년에서 18년 정도의 상승들이 파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IMF 때 나라가 망할 뻔하죠.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상승, 대세 상승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97년, 98년 요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 가지고 상승을 한번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그죠? 계속 수렴하다가 한번 갔다가 쌍봉 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난다고. 그죠? 그래서 요것도 13에서 15년 정도 상승을 하고 3년에서 5년 조정.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해서 17년 정도의 주기를 가져요. 17년. 17에서 18년. 그래서 이전의 뷰는 뭐였냐면 우리 시장이 2016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세 번째 상승 파동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코스피에서 박스권을 가지다가 얘가 한번 뚫었죠. 뚫고 나서 코로나 때 박살나고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한다고 박살나고 여기까지 갔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의 뷰는 뭐였냐면 한국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시장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돌파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쌍봉을 치고 죽어버립니다. 쌍봉. 이렇게 쌍봉을 쳐.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얘가 봉 하나, 봉 둘. 그죠? 쌍봉 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얘도 올라가서 쌍봉을 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을 종목들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파동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요 자료가 있나 봅시다. 자료를 내가 찾아볼게요. 잠깐만. 파동의 종류가 모양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는데 요 모양들이 한 대략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예전 아이씨 못 찾겠다. 그려드려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찾아놨어야 되는데 자 종목들의 파동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메모장을 띄워서 깨끗하게 종목들의 파동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빠지다가 쌍바닥을 잡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4번 파동 나오고 5번 6번 나오고 이렇게 죽어. 이렇게 죽는 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종목의 파동 1번이야. 파동 1번.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수하고 비슷하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얘가 이렇게 빠지다가 쌍바닥 잡고 올라갔다가 간 다음에 얘가 이렇게 기다가 쌍봉을 치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애들이 있어. 이게 종목 파동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이런 식의 파동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대형주에서 이런 파동들이 과거에는 잘 나왔어. 그죠? 그래서 요 지수의 모양도 요 2번 파동과 같이 올라갔다가 쌍봉을 치고 여기 보시면 돼요. 쌍봉을 치고 죽는 경우, 시세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거는 뭐였냐면, 얘가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서 3200선에서 쌍봉을 치고 죽는다. 그러면서 2028년에서 2030년 언저리에서 이제 파동이 끝나고 요때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 파동이 조기 완료가 돼 버렸어요. 조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기 완료가 됐는데 이때는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때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 팬데믹. 이게 있으면서 뭐가 나왔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QE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현금 살포했잖아요. 일본도 현금 살포하고 미국도 현금 살포하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파동 주기가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고 왜곡이 됐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행정부 디스카운트가 있다.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행정부 디스카운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행정부가 뭐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성장, 그러니까 GDP 성장이 GDP 성장이 이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정체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만 디스카운트가 됐었어요. 수출도 이제 막 개판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계엄이 있었습니다. 계엄이 있었고 여기에 탄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이 있었어요. 대선. 이런 것들이 이번 코스피 시장의 세 번째 상승, 대세 상승 파동을 왜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자, 보시면 뭐냐면 항상 쌍봉을 치고 죽어요. 쌍봉을 치고 코스피 시장이 죽든지 아니면 긴 박스권, 아주 지루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어요. 기간 조정.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은 IMF를 통해서 나왔었고, IMF. 그 다음에 이때는 기간 조정이 나왔었어. 기간 조정. 그죠? 요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자, 보세요. 이번에는 파동이 쌍봉이 안 때렸어. 그래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3200에서 쌍봉을 치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단 말이야. 이런 우려. 그죠? 그리고 지나치게 기간을 봐도 지나치게 짧아. 그죠? 짧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신고가예요. 역사적인 신고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세 상승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표를 땡겨놓고 보시면 저 차트를 땡겨놓고 보면 여기서도 파동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뚫어버리잖아. 신고가가 나와버립니다. 그죠?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버리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된 거라고. 그럼 여기에는 대세 상승이 아닌데요. 이때는 특수합니다. 왜? IMF야.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죠?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정고점대를 뚫은 거야. 여기서 그냥. 그죠? 이러고 갔습니다. 이래서 대세 상승이 두 번째 나왔어. 대세 상승 1번, 대세 상승 2번. 그 다음에 언제 또 대세 상승이 나왔냐면 여기서 대세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대세 상승 3번이야. 신고가를 뚫어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파동이 생긴 거야.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뚫었습니다. 또 뚫었어.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 상승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못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못 갔죠. 쌍봉을 못 때렸단 말이야. 이거는 왜 그렇다? 아까 얘기한 대로 QE,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때문에 나왔던 QE, 그 다음에 행정부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탄핵. 이걸로 인해서 파동이 왜곡된 거야. 짧아져 버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조기 대선까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대세 파동이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새로운. 왜? 여기를 뚫었어. 여기를 뚫었죠. 그래서 새로운 대세 상승 파동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야. 그러면 과거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보일 때 역사적 신고가를 낸 다음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느냐. 봐봐요. 역사적 신고가 나왔어. 그죠? 여기서도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리셋이야. IMF, 왜냐하면 이전에는, IMF 이전에는, 자본시장의, 규제.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야. 그죠? 엉망진창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작이 나고 IMF가 나오면서 외환시장도 개방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그러면서 뭐가 나왔다? 리셋이야. 리셋이니까 여기도 신고가라고 봐야 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랠리가 나와버리잖아. 여기도 보세요. 여기 이전 정고점을 여기를 뚫었다? 여기를 뚫고 나니까 어떻게 돼? 랠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랠리가 대략적으로 얼마 동안 랠리가 나온다? 1년에서 2년 동안의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년에서 2년 동안 랠리. 이게 원웨이로 오르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체크를 좀 해놓고 가야 돼. 뭘 체크해야 되냐면 이거야. 조정은요. 조정은 첫 번째 기술적 조정이 있어요. 기술적 조정. 이 기술적 조정은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끝나는 조정이야. 이거는 늘상 일상적인 조정입니다. 일상적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은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중공황급 조정이 있어. 이거는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20% 내외의 조정입니다. 마이너스 20% 내외의 조정. 이건 중공황급 조정이에요. 얘는 수급 때문에 나오는 거야. 수급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고, 중공황급 조정은 매크로 조정. 글로벌이 다 무너짐. 그 다음에 대공황급 조정이 있어요. 이 대공황급 조정은 뭐냐면 아작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이상 마이너스 50%까지 조정이 나와요. 이거보다 더 나올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IMF야. 미국은 대공황. 미국 대공황 들어보셨잖아요. 대공황. 이런 것들이야. 얘네. 그 다음에 이 대공황급 조정은 남미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오죠. 남미에서는 모라토리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외환 위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태국에 맨날 뭐 외환 위기 나오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조정들은 이런 식의 조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정이 있는데 기술적 조정은 늘상 나오는 거야. 일상적인 조정이야. 그러면 중공황급 조정은 뭐냐? 얘는 2022년에 여러분들이 겪으셨죠? 금리 인상. 매크로잖아. 글로벌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전에 또 뭐 있어요? 2008년에 나왔던 플래시 크래시. 그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에 마이너스 20% 그 이상도 빠져. 그죠? 그 이상도 빠지는데 어쨌든 중공황급 조정이 20% 이내 내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 빠지는 거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런데 그런 조정, 그러니까 10% 내외의 기술적 조정을 보이면서 요런 거, 요런 걸 보이면서 올라간다고. 요런 거, 예? 요런 거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올라갈 거야.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현금 얘기하잖아요. 현금을 조금 확보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뭐 요렇게 대응하면 돼. 기술적 조정은.
기술적 조정은 현금 비중만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지. 그죠?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과거의 사례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년 정도, 1년 내외에 상승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얘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25년 4월부터 이제 꾸물꾸물 바닥을 잡고 5월 6월 막 치고 올리고, 그죠? 8월 9월 8월 쉬었다가 9월 달에 지금 막 치고 올리고 있는 거냐. 그죠? 이때부터 시작했다면 26년 상반기 내년 1에서 2분기까지는 이 상승,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따라 붙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업종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야.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정방도 그렇고 무료방에서도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 기존의 주도 업종들이 뭐였어요? 조방원이었어. 조선, 방산, 원전이었어. 여기에 이제 조방원 이전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화장품. 근데 화장품은 탈락했어. 탈락. 얘는 주도 업종이 되려면 연말에 수출이 터져야 돼. 연말 수출이 좀 올라와야 돼. 그리고 수출주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좀 죽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얘는 힘을 줄 수 없어. 좀 물려 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기회 생길 때 좀 뭐 많이 급등 나와가지고 뭐 정방에서는 계속 요즘에 수익 실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수익 실현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지 자꾸. 그죠?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원전은 삐리삐리합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원전 미국 원전주들 대폭등했잖아. 미국하고 영국하고 원자력 협정 맺잖아요. 이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고. 근데 조선은 요즘에 안 오르던데요? 안 오르지. 왜? 얘가 기존 주도 업종이었단 말이야. 기존 주도 업종이야. 그러니까 모든 기관과 외인들이 여기다 박아놨어. 돈을 여기다 박아놨어. 여기다가 살 게 없어.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살 게 없으니까 여기다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조정에서도 조선이 안 빠지잖아요. 그죠? 조선 안 빠졌습니다. 조선주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대체제가 나와버렸네? 그 뭐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자꾸 일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매수하는 업종이 반도체야. 그냥 반도체.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만 사는 거예요. 얘네만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는 3440까지 올라갔다. 근데 여러분들 재미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개인들이 재미가 별로 없을 거야. 왜? 얘네 둘만 갖다가 쳐 올리는 거거든, 지수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돌았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연말에 반도체 수출 올라올 거고 반도체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했는데, 반도체가 더 빨리 좋아지고 있어. 이게 요즘에 사이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사이클이 연초까지는 어때요? 25년 연초까지는 사이클이 안 좋았어. 봐봐. 지금 판매가 줄어들어요. 줄었잖아. 연말 24년부터 시작해서 24년 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에 대해 반도체 수출 자체가 줄었단 말이야. 이거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다 줄었어. 그죠? 아시아도 줄고 그 다음에 미국도 줄고 전 세계적으로 다 줄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래프가 작게 나오는데 돌아서기 시작하잖아 지금. 그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사이클이 다시 상승으로 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상승. 그래서 그거를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스팟 가격이거든. 스팟 가격.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그냥 현금 주고 사는 거야. 시장에서. 그 스팟 가격이 이렇게 튀어버립니다. 이렇게 스팟 가격이 튀면 뭐가 튄다? 나중에 장기 계약 가격이 튀어. 그래서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전부 다 반도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 수요가 갑자기 폭증합니다. 이 이유도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쉽게 뭐 우리가 저 반도체 뭐 장사할 건 아니니까 쉽게 여러분들 지금 어떤 판들이 돌아가냐 요거를 한번 볼게요. AI가 나왔어. 그죠? AI가 나왔는데 이 AI가 처음에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AI 가속기가 필요해. AI 칩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얘를 때려박아 서버에 때려박아서 막 때려박은 다음에 여기다가 공부할 거리를 넣어요. 정보를 넣어. 그래서 학습을 시킨단 말이야. 학습을 시켜서 뭘 하느냐? 얘를 가지고 얼마나 추론 능력을 올리는 이 작업을 했어요. 이 작업을.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야? 챗 GPT고 제미나이고 그죠? 딥시크고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딥시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랬던 건 뭐야? 이 추론 능력이 여기 서버에 엔비디아 칩들을 엄청 갖다가 퍼붓어야 돼. 넣어가지고 막 학습을 시키고 계속 시켰어. 응? 지금 방송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맞죠? 방송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자, 학습을 시켜가지고 뭘 했냐면 이 AI 서버에 그 추론 능력을 올리는 거였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게 만들어졌다 이제. 이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걸 뭘 해? 사람들한테 이 챗GPT, 제미나이, 딥시크가 뿌려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달라붙어. 여기에 달라붙어서 전부 다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야? 요청을 하는 거야. 요청. 얘한테 요청을 해. 뭘 요청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도 많이 했잖아. 뭐 있지? 지브리풍 그림 그려줘. 이거 열풍 한번 불어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얘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시킨단 말이야. 작업. 그래서 이게 텍스트 작업일 수도 있고, 그래픽 작업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죠? 요즘에는 이제 영화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엄청납니다. AI로 만든 영화의 퀄리티가. 옛날처럼 막 손이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4개고 뭐 손가락이 6개고 이런 게 아니야. 엄청나게 진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언가 요청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서버 딸이 또 있어. 서버.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연산을 막 돌리고 뭘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일로 뿌려준단 말이지. 이게 필요한 거야. 이 서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CPU가 들어가고요. 그죠? 낸드, 하드, 저장 장치, 낸드 이게 들어가고요. 그죠?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 싸움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AI 칩, 엔비디아의 AI 칩을 빠르게 구매 못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각 기업마다 MS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AI 칩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드, 낸드, 메모리 이거를 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튀어버리는 겁니다. 훨씬 더 강하게.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2023년의 상승은 반도체의 상승은 뭐였냐면 HBM이었어. 무조건 HB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HBM 잘 만드는 애들 누구야? SK 하이닉스지. 근데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뭐예요? 메모리를 D램을 갈아. 시각
갈아가지고 싸. 적층에 싸. 구멍을 뚫어. 거기에 구리선을 쭉 넣어가지고 구리선을 넣어가지고 얘를 싸. 그래가지고 얘네를 딱 붙여가지고 파는 게 HBM이란 말이야. 그러면 메모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어디야? 이 메모리를 만드는 거 여기까지는 전공정이야. 그죠? 전공정이 필요 없었어. 왜? 메모리는 지금도 막 찍어내고 있으니까. 찍어내고 있었고 이 뒤에는 뭐야? 후공정이야. 후공정. 그러니까 여기서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튀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왜? 왜? 지금은 HBM은 여기는 요 HBM 여기는 SK 하이닉스가 먹다가 마이크로인 들어왔어. 그 다음에 삼성전도 HBM 3E 퀄통과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HBM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AI 서버가 있으면 여기에 따라붙는 이 서버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부족한 거야. 그 다음에 낸드가 부족한 거야. 하드가 부족한 거야. CPU가 부족한 거지. 그죠? 그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야? 전공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평택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설 근로자들의 스카웃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전공정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 그래프를 보세요. 이전까지는 후공정만 올라갔어. 이 솔 반도체 요게 ETF거든. ETF인데 전공정하고 후공정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전공정은 계속 내려갔어. 빨간색이 전공정이거든. 얘는 계속 내려갔어. 바닥에서 안 올라왔단 말이야. 후공정이 튀고 내려왔다가 또 튀고 그나마 회복하고 이러는 동안 안 올라왔다고. 그런데 얘네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만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건데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건데 얘네를 봐. 왜 그러냐면 ETF에 편입된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면 ETF가 출시를 하잖아. ETF가 상승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상승하는 시총만큼 이 종목들을 사게 돼 있어. ETF가 사요. 사. 그러니까 수급이 더 좋단 말이지. 응? 물론 작은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더 탄탄해.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후공정들보다는 전공정 쪽의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라. 응? 관심을 가져라. 그렇다고 후공정이 안 가느냐? 후공정이 안 가진 않습니다. 격차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 거야. 줄어드는데 얘네가 그렇다고 내려오느냐? 안 내려와. 얘네도 올라가. 왜? 후공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죠?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오테크스닉스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ISC라든지, 대덕전자, 뭐 이런 애들이 수요가 줄까? HBM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낸드가 추가돼. 그 다음에 메모리가 추가돼. 여기에다가 HBM 커스터마이징 들어가잖아. HBM도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구글, 테슬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와서 야 HBM 옛날 거는 이건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커스터마이징을 한단 말이야. HBM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줄어들까? 안 줄어든단 말이지. 다만 못 올라갔던 애들이 올라가니까 얘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그래서 반도체는 일황이다. 일황. 그래서 우리 정방에서도 SK 이거는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SK 하이닉스는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끌고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수익 실현이 꽤 많았잖아요. 방산도 하나 했고, 그죠? 그다음에 제야 한미약품도 튀어가지고 어제 전략 이제 남은 절반까지 다 수익 실현했고, 뭐 수익 실현 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반도체로 가는 거야. 반도체 추가야. 추가. 그죠? M&A 관련주들 얘는 좀 아까워. M&A 그죠? 좀 많이 튀어서 한 20% 갈 줄 알았는데 10%대 갔다가 그냥 다 팔아버렸지.
안 가가지고. 그런데 반도체 추가하고 있어요. 왜? 물려도 가야 되는 거야. 물려도. 왜? 사이클이 돌고 있으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섹터는 어디냐면,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파동, 이거를 봤을 때, 얘를 끌어올리는 거는 뭐가 될 거냐. 얘가 3,800, 4,000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은 무엇이 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제일 중요해,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산다고 그랬잖아. 삼전하고 삼전의 시총 얼마인지 아세요? 시총이 4천이란다. 씨. 허리야. 400조야, 400조. 그죠? 470조 정도 돼.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시총은 얼마야? 256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합치면 얘네 둘만 해도 얼마예요? 700조야.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얘네 둘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23%에서 24%를 차지한다고. 시총이. 근데 얘네 둘만 사잖아. 얘네가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 그리하여 올라가는 상승의 원동력은 지금 제일 펀치가 큰 게 반도체다. 반도체입니다. 방산도 100조 정도 되고요. 조선은 100조가 넘었어. 근데 얘네 둘 합쳐도 SK 하이닉스보다 안 되는 거야, 시총이. 그러니까 이 반도체만 사면서 지수를 이따만큼 끌어올린 거지. 이따만큼 끌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방원이 올렸고, 여기는 반도체가 올리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은 반도체가 더 끌고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근데 반도체를 주야장천 얘네만 갖고 올라갈 수 있어? 아니야. 수익 실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 여기서 산 애들도 있거든. 그죠? 수익 실현이 나와요. 언젠가는 주춤한다고. 이미 목요일, 금요일 주춤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눌러줄 때마다 사야 돼, 지금. 제가 정방에서도 이제 돈 생기면 3일선, 5일선 오면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야 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왜 그러냐. 얘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정부입니다. 정부. 좀 미진하긴 해요. 정부의 안이 배당 관련해서, 배당세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 하지만, 뭐가 있다? 자사주 소각이 있어요. 거버넌스는 반도체가 지수로 끌고 올라가다가 부담돼 가지고 터덕터덕 할 때 얘네가 튀어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 종목이 같이 올라가는 거지. 아까 3%에서 24%가 저거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짜잘한 쓰레기 같은 종목들 있죠. 뭐 좀비 기업들 이런 애들 빼고 한 3에서 40%. 이 정도 안 될래나? 자사주 갖고 있는 애들. 어쨌든 이 정도 애들이 시장을 또 끌고 올라갈 거라고. 뭐? 자사주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냐면, 자, 보세요. 이게 순익이야. 응? 얘가 순익이거든. 순익. 순익 예상치야. 예상치. 제가 이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순이익 예상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움직이다고. 이게 코스피야. 근데 보세요. EPS가 EPS란다. 순이익 예상치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 그죠? 동행하잖아. 실적이야, 이게 실적 베이스라고. 근데 보시면 2021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수가 폭격을 맞았고 순이익도 떨어졌어. 근데 얘가 회복을 이만큼 했다고. 이만큼 했어.
이전에 21년도에 나왔던 예상 순이익을 넘겼단 말이야. 그런데 지수가 올라갔어,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갔죠. 여기 못 올라갔잖아. 이게 왜 그랬다? 이게 왜 그랬다? 우리나라 행정부 디스카운트였어. 계엄이었고, 어? 그 다음에 요 갖다 패대기 친 거는 이제 관세였고, 그죠? 그래서 예상치가 관세가 터지면, 응? 관세가 터지면 얘가 내려올 거다. 어? 순이익 예상치가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잖아. 그리고 이게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못 갔던 이유가 뭐냐? 어? 여기서 못 갔던 이유. 그 이유를 보자면 이겁니다. 이거야. 요거는 순이익이에요. 요게 순이익이야. 위에 게 순이익. 단기 순이익 예상치. 그런데 여러분들 EPS 얘기를 하는데 earning per share예요.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 그래서 뭐 사전적으로 보면 EPS는 단기 순이익을 해서 여기서 우선주 배당하는 걸 빼가지고 이거를 뭐 보통주의 가중평균 주식수를 나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저 시험 볼 때 하는 거고, 그냥 EPS는 여기 나온 것처럼 순이익을 주식으로 나눈 거야. 순이익 주식 수 나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순이익이 올라가, 그죠? 그러면 EPS는 올라가야 돼. 근데 안 올라가잖아.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안 올라오잖아. 안 올라오잖아. EPS가 안 올라와. 주당 순이익이. 왜? 주식수가 이따만큼 많아지고 있는. 더 많아지는 거지. 순이익이 요만큼 올라가면, 순이익이 요만큼 올라가면 주식수는 이따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유증이야. 틈만 나면 유증하잖아요. 그죠? 몇 천억짜리 저 코스피 200 종목들은 몇 천억짜리 유증 때리잖아. 뭐 조단위 유증 때리잖아요. 미친놈들이. 뿐만 아니라 뭐다? 분할 상장이야. 분할 상장이라고. LG 화학에서 LG 화학의 사업부가 화학 사업부 있었고, 배터리 사업부가 있어서, 그죠? 배터리. LG 화학은 이렇게 됐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 순익 이게 다 LG 화학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 잘랐잖아. LG 화학, LG 화학 놓고 LG 엔솔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순이익은 똑같은데 주식수는 늘었어, 안 늘었어? 주식수는 늘었지. 엄청 늘었지. 그죠? 그러니까 EPS가 못 따라 올라가는 거야. 아이 목 아파. 응? 이렇게 간극이 벌어져 버린 거지. EPS가 안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겠냐 이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야. 1차 상법 개정이 있었고 2차 상법 개정이 있었고 3차 상법 개정이 나옵니다. 3차 상법 개정.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때리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러니까 미국처럼 가겠다는 거야. 미국은 기업들이 배당도 하지만 순이익이 있으면 배당 일부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한다?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해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주가가. 왜? EPS가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다? 소각을 해. 자사주에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 그러면 EPS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잘 되는 기업은. 그러니까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이 미국처럼 가자 이거지. 그 K 증시 부양 효과 있고 뭐 경영권 방패 뺏는 꼴이라고 하는데, 경영권 방패라고 부른 거는 1990년대, 2000년대, 00년대 이때 마인드지. 이때 마인드. 여태까지 대주주들과 재벌들이 해왔던 것들이 뭐예요? 경영권 방패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사주 매입해갖고 그거 가지고 지분 늘리기. 지분. 지 배만 채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시키겠다라는 것들이 상법 개정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자료 넣어놨나? 아이씨. 안 넣어놨네. 이게 언제냐면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월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내 기억으로는 12월 3일까지인가요? 3일까지 열릴 거야.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계에서 나오는 얘기 보니까 10월, 빠르면 10월 아니면 11월 달에 상권법 개정 3차 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거버넌스 종목들이 쫙 올라갔는데 보시면 됩니다. 요 종목들 보시면 돼요. 그죠? 자기 주식의 비중이 얼마냐? 비중.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세게 치고 올라가는데 25%죠? 그죠? 동양 지주사, SK증권, 하나생명, 그죠? 이렇게 있어. 삼성생명. 얘네들은 자사주를 얘네가 소각을 한다 쳐. 뭐 한 방에 25%를 다 소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25%를 소각한다. 주식 수가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럼 EPS가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만큼 없어지는 만큼 올라가겠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반도체가 쉴 때 이 거버넌스들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거버넌스들이. 그죠? 이격도 많이 벌어졌어. 삼성전자 보시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이만큼 벌어졌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터덕터덕거리면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박을 가능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아래로 박아갖고 20일선 또 깨고 이 난리를 칠 가능성들은 별로 없어. 왜? 이미 외인들이 패시브 매수로 현물을 새롭게 잡아 들어오는 외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매수세를 생각한다면 뭐 어지간한 금융 위기급이 오지 않으면 매도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옆으로 기긴 하겠지. 옆으로. 그럴 때 거버넌스 쪽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래에셋도 가다가 잘 안 빠져.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미래에셋증권도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안 빠지고 있다고. 왜? 재료가 대기 중이니까 10월달 11월달. 그죠? 그러면 조방원은 어떻게 하냐? 조방원 가야지. 에? 조방원 가야지. 방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방사는 제가 뭐 조선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조선주 갖고 있어서 뭐 포머와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포머월 차트냐고. 이게 안 빠지잖아. 역사적 신고가에 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그죠? SK 하이닉스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삼성전자 가고 있는. 얘네가 가고 있는 동안 얘네는 쉬는 거야. 왜? 모든 돈이 여기에 다 박혀 있었어. 조선주에 다 박혀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포트를 반도체 사이클이 도니까 이제 포트를 다시 좀 바꿔야 되겠다. 반도체를 좀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 저 자금들은 얘를 팔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조선을 팔아가지고. 그럼 조선이 안 되느냐?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큰 판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그죠? 제조업을 되살리겠다. 그 다음에, 군함.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한테 밀리니까 한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겠다. 도움을 일본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3국 보시면 한국, 일본, 중국이야. 중국한테 맡길 수 있어? 없지. 그럼 어디야?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 그러면 일본이 건조 능력이 뛰어나느냐? 아니야. 일본의 조선업은 우리나라보다 더 망했었습니다. 한국밖에 없어. 결국에는 일로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조선이 삐그덕거린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아야 돼. 하지만 미국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3,500억 달러 현금 박치기 하라는 거냐? 현금 SPC에 현금을 3,500억 달러를 여기다 넣으면 우리가 투자할 때 알아서 정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생기면 한국 1, 미국 9 이렇게 배분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못 받아주겠다라고 하고 사인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입니다. 4,160억 달러인가 그래. 외환보유고가. 근데 이거를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달라는 거야. SPC에 꽂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얼마 남아요? 660억 달러 남아. 660억 달러면 뭐야? 제2의 IMF야.
못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삐그덕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음모론자들은 미국하고 일본이 짰다.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일본은 4천억 달러잖아요. 5천억 달러인가? 이거를 하겠다고 사인을 했어. 사인을 해버렸어. 어? 이걸 하겠다고 사인을 했어. 그런데 여기 러트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러트닉이 야 괜찮아, 사인 일단 하고 나중에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뭐 얘기도 돌아요. 그런데 음모론은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자, 일본 사인했어.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약간 연합전선이었다고. 관세 전쟁에서 연합 전선? 뭐 하여튼 좀 그런 분위기였어. 같이 동조를 공조를 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협상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정보도 주고받고 비슷하게 스탠스를 취하면서. 근데 일본이 사인했으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일본 사인했으니까 니네도 사인해 라고 이제 압박을 넣고 있는 거야. 압박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짰다. 짜가지고 제2의 IMF, 이건 그냥 음모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IMF를 만들어서 한국 털어먹자. 털자. 한국 털자. 한국 뭘 털어요?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은 여러가지 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만 자동차 만들어요? 자동차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죠? 못 만들어. 대만은. 인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보시면, 국가들 보시면 일부 산업에 편중돼 있단 말이야. 일부 산업 편중. 하지만 한국은 화학 정상급이죠. 자동차, 방산, 그죠? 반도체, 배터리, 전부 다 1위 아니면 3위 그 안에 전부 다 포진하고 있어, 산업들이. 그러면 한국 털어먹자 이거야. 그 일례로 뭐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 불법으로 구금하고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털었대. 컴퓨터 자료를 싹 털어갔대요. 싹. 왜 털어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짜가지고, 야 한국 IMF 한번 다시 만들면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헐값 팔려나가는 것처럼 이거 다 터져 나올 거다. 이거 잘라가지고 미국 갖고 오고 일본 갖고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어.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어려운 상황이긴 해. 그래서 조선주들이 지금 합의가 잘 안 되니까 마스카는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삘삘삘삘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 업종이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말이 많았는데 정리를 하면, 자 결론을 내면, 첫 번째, 코스피는 4차 대세 상승 시작이다.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 일황이다. 반도체 일황. 얘네는 밀리면 사야 돼. 삼전, 닉스, 그 다음에 전공정 사야 돼. 세 번째, 조방어는 어떻게 되냐. 뒤에 따라간다. 키 맞추기 할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를 견인했던 애들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쉴 때가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반도체가 쉴 때야. 반도체가 옆으로 쉴 때. 그러면 조방원 이런 후발 애들이 키 맞추기를 한다. 그래서 요 섹터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 조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 변곡 지표가 내려오잖아. 조정. 이번엔 기술적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 조정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경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경미하게 나올 가능성. 경미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정방에서는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금리 인하를 했잖아. 이게 보험성이잖아.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요때는 꽤나 아픈 조정이 나옵니다. 꽤나 아픈 조정이 나와. 지금 기술적 조정은 경미하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0% 이상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정. 중공항급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중공항급 조정. 그게 중공항급 조정은 왜 나온다 그랬어요? 매크로 때문에 나온다 그랬죠? 매크로 때문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뭐가 있어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튀거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튀거나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거나 그러면 아그작 할 수 있어. 아그작.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10에서 마이너스 20%의 아픈 조정이 내년 초에 한번 나올 수 있다.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조정은 경미하게 나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언젠가 막 올라가다가 펑 두드러 맞아 한 방. 하면 빵 두드러 맞는데 이 두드러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팔면 최고지. 여기서 팔면 최고인데 여기는 몰라. 나도 몰라. 뭐 워렌 버핏이라고 알아요? 몰라. 이 최고점에서는 못 팔아. 그럼 언제 알 수 있느냐? 이때 알 수 있어. 이때 한 방 딱 맞을 때 어이씨 이상한데? 분위기 이상한데?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막 외인들이 선물 플레이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면서 질질질질질질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가 보합이라고 그러면 질질질질질질질 이렇게 밀리는 조정 이런 건 무섭지 않아. 언제가 무섭냐? 그냥 아그작 할 때가 있어. 아그작. 그러면 다음날 뽕 올라갔다가 또 아그작, 또 아그작, 아그작. 나중에는 이런 반등도 안 나와. 그런 조정이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피하자. 그래서 한번 딱 맞고 분위기 이상합니다. 일단 주식 신용 정리하고 주식 적극적으로 매도합니다. 라고 할 때가 내년 초에 한번 올 거다. 그거는 제가 정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미국장도 어제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잘 넘겼어. 저 옵션 만기였었는데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고 보시면은 엔비디아 다시 올라왔죠. 그죠? 요 박스권 요거 되게 중요한 박스권이었잖아. 우리가 긴장했던 건 뭐예요? 주도주가 엔비디아가 주도주인데 주도주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거든. 근데 다시 올라왔어. 이때 우리 두근두근 했잖아요. 이때 내려왔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갔어. 내려오면 이제 끝나는 거지. 시장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괜찮았어요. 이제 다시 올라왔어. 그죠? 그 다음에 애플이 신고가 뚫고 있고, 그죠? 구글 벌금 몇 조 받는데도 가고 있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슬슬 살아나고 있고, 그죠? 이때만 해도 우리 겁냈다고. 이거 조진 거 아니야? 조진 거 아니야 이거? 21선에 저항 이러다가 튀었고. 그러니까 미국장도 지금 당장에 깨빡칠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따라갑시다. 아시겠죠? 따라가고 당분간은 반도체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그죠? 정방에서도 지금 반도체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요.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조방원을 팔아가지고 뭐 가고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 뭐 조선도 일부 매도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수익 실현해가지고 수익 중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기술적 조정도 경미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조정은 몸으로 맞으면서 간다. 근데 다음번 조정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제 많이 시원해져 가지고 사무실에서도 에어컨 안 켜고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가뭄이었는데 비도 와가지고 좀 해갈이 된 것 같고, 우리 시장도 이제 지수 올라가는 거 말고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장전 브리핑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5, 4, 3, 2, 1. 끝! 안녕.